여기는 이제 여기 그 손상대 김수열 두 회장님께서 주동이 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아주 분위기를 파괴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빨리 잡아놓고 국민들이 좀 아이고 잘됐다는 소리 좀 들읍시다. 이놈 빨리 잡아놓읍시다. 자, 이제요 요새 지난주 한 주 동안 보면은 이 김수열 회장님이 육사 33기신데 그 생도가 이제 그 브리핑하는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육사 출신들은 저 브리핑을 너무나 잘해요. 육사 출신들은 브리핑에서 시작해가지고 태양 비리 척결은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 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얼마나 여기 어릴 때 다 사방하러 다녔죠.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이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근데 이 개새끼들이 이 멋대로 그래서 태양광 비리 척결하면은 이런 거 다 잡아낸데 기후변화 대책은 나무 많이 심는 건데 그 대책이 된다 하고 사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리 전부 박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좌파는 비리로 망한다 그랬는데 두고 봅시다. 휴게소 음식값 막 올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김진수의 도로공사 사장 내년 4월달에 끝나는 이거 사표 안 내고 있다가 이제 감사한 날에는 어버뜨거라고 사표를 했어. 은수미 알죠? 뭐 이거는 뭐 하도 인간 끝자나 가지고 그 설명할 필요 저 없는 공무원 좌천성 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죠. 보건공단 팀장 40억원 처먹고 6개월 동안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르게 이 국가 재산 세금 얼마나 퍼먹었겠습니까? 전부 수사해가지고 잡아넣어야죠. 여가부 자 요거 정말 참 좌파들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선배를 해체시키는 게 그건데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사실은 동거 이걸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요번에 여가부에서 그거 안 된다고 못 박아서 요 정책 하나 회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회수하고 요거 회수하고 동성애 저거 곧 이제 회수하고 차례차례 회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바로 되겠죠?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지켜봅시다. 다음 자 이 결론인데 오면후 정권 탄압 꿈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 얼치기 좌파 빨리 척결해야 되고 문재인 저질러 놓은 좌파 정책 최대한 빨리 원산복구하고 환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법 독재 아까 봤죠? 7대법 족수 많다고 저 멋대로 떠드는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정권 탈환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국회는 도깨비 방맹이고 탄핵까지 공공연행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빨리 국회 문 닫아라. 저런 국회 왜 필요하냐?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형태의 이 이기 집단으로 변절한 국회를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선은 비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을 때 법대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 다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열 회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평생을 군에서 열강급 장교로 이 정도만 하신 분이에요. 딱 하는 자세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면을 하나밖에 못 달아서 2개 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 3일 날 면을 하나 더 달아볼까 생각입니다. 제가 박수 칠 준비하세요. 문재인이 저를 감옥에 넣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 내내 손상대가 아무 역할도 못하도록 족쇄를 걸어서 집행유예 3년을 두드러팼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옥만 1년 7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빨리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가 5년이 돼서 5년. 그런데 지난 8월 30일 날 드디어 문재인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재임 기간 중에 다시 잡아 쳐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못된 게 한이 된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없는 깡통하자고 안정거리 후배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깡통하자와 안정거리를 석방해라! 석방하라! 석방해야 됩니다. 무고한 그 문재인 보고 욕 좀 했다고 감옥에 잡아쳐야면 문재인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간첩 신현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그랬고 간첩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문재인! 그래서 오늘 양산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구속하라 3번 외치고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자가 내가 마이크 없이 해볼게.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동명이인이 있으시면 이해하시고요. 양산에 문재인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건말을 보고 욕도 하고 뭐 또라이도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런 욕을 쳐놓고 CMG나 길보고 자빠져서 이 나라가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을 제일 싫어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령연합회 이치훈 회장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주적과 그들의 전략을 알고 싸워야만 위태롭지 않다는 즉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남로당 세력의 무력 침공으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의 적화 통일 전선 세력들과 총성 없는 체제 전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외부에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는 북한과 중공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직파 간첩과 내부 포섭 간첩들, 그리고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통일 전선을 구축,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적화 혁명을 위한 집지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 적화 혁명의 제일대오라고 하는 민노총은 노동운동 가면을 쓰고 반자유민주 시장경제,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은 지난날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고 광장과 언론을 장악하여 거짓 발주된 괴담과 촛불 광풍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무력화하고
무너뜨린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친미 우파 정권 파도를 위해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매주 실시하고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과 민주당 핵거리들과 합세하여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략 선전선동과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는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을 무기로 삼는 불필요한 독재 체제에 불과합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면 세계 10대 빈민국가이며 불량국가입니다. 인민의 자유, 인권, 자유권이 박탈된 평등한 다같이 못사는 노예 인민의 병영국가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체제 유지와 적합 통일을 위한 핵무장 고도화, 핵미사일의 선제공격 조건을 법제화하여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정복 주사파들은 적과 통일을 하겠다고 자유민주시장경제 그리고 세계 10대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책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이 정복 세력을 이용해서 적과 통일을 이루려는 5단계 전략을 분명히 알고 이를 분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획책하는 적과 통일 첫째 단계는 자유민주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북 정권을 세워가지고 세 번째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종북주의자들로부터 정권을 장악해서 한미동맹 체제 무력화와 모든 공안기원 무력화 그리고 적합통일의 장애가 되는 법령들을 필기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버팀목들을 모두 제거하여 연방제 기반을 구축하고 네 번째 단계로 과도기적으로 남북 연방제를 통해서 적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북한 주도의 제1당 1인 1당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완성해서 적과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책략입니다. 이제 그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적인 주사파 민노총을 척결하라! 척결하라! 우리는 주적인 정복 주사파들의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는 멸공, 순공정신으로 굳게 뭉쳐서 자유민주 체제를 희화하자! 희화하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연설을 보여주신 우리 이치훈 회장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공부를 했나면 도대체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들의 국민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면서 공산주의 됐다고 북한 같은 방법이 없지만 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빨갱이 나라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구의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얘 100%가 있어. 인구의 30%는 영원히 출장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국민이 30%, 영혼은 있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국민이 30%, 그리고 영혼이 맑은 국민이 15%,
영원히 새빨간 국민이 15%,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애국심 강한 이런 국민이 10%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맑은 15%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가는 스타일인데, 요 새빨간 15%가 난리 벌써를 뜨면 그 나라는 100%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10%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벌써 이미 빨갱이 나라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한 주인공임을 큰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지금 민노총사나 대한민국의 빨갱이 약 300만이 대한민국을 지락펴라 살아있는 정권도 탄핵시키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1000만 명이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이런 아주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아직 천만 서명 안 하신 분 있으면 솔직히 저기 가서 성하게 그냥 서명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애국가 3절에 지금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런데 공활한데가 뭔지 아세요? 쉬운데 이거 듣기로 들어봤는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공활이 뭘까?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하늘이 맑고 뭐 이게 아니고 텅 비고 매우 넓다는 얘기입니다. 가을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텅 비어서 너무 넓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고했던 3절의 가을 하늘을 공활한데 나라도 이렇게 공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학교가 저겁니까? 모르신 분이 많네. 몰라도 일단 앞에서 박수치면 따라서 쳐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도 이처럼 공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는 또 오늘은 어떤 노래로 여러분의 흥을 달고 줄는지 연사를 수없이 모셔봤지만 꼭 연설 뒤에 노래를 하고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직도 북에 두고 친척들, 북에 둔 가족들 때문에 실향민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실향민 중앙회 노하구 회장님의 연설을 여러분 큰 박수로 치게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노래가 아마 울고 넘는 박달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께서 왜 국민대회 국민 MC가 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며칠 전에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손병희 선생님 동상 앞에 서서 내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 손병희 할아버지가 저 울진에 있는 우리 손상대 이 손자를 불러 올라가지고 네가 이놈아 3.1 대한 독립만세 3.1운동에 횃불을 들었던 그 정신으로 저 국민들 앞에 호소하라 이런 그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요 앞에 와서 앉아서 우리 손상대 대표님을 쳐다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9월에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결정적 전환기가 9.15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9.28 서울 수복이 있었습니다. 인천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3일에 걸쳐서 72년 전에 지금 이 서울 중앙청의 태극기를 꽂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전투로 이게 밀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승만 광장의 이 국민대회는 해방 이후에 공산당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소련 국제공산주의의 그 책략을 완전히 분쇄시키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분들이 이 케이로입니다. 케이로가 그때는 우리 특전사도 없었어요. 케이로가 특전사의 효시고 오늘 이게 붉은 귀신 잡는 이게 해병대들이 앞에 또 서셨는데 이 지금 이 한반도 이 문제가 신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신하고 이 악마의 신하고 싸움인데,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악마들이 먼저 쳐요. 이게 쳐놓고 우리는 그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데, 이 국민혁명에 완전히 이게 불씨입니다. 불씨. 우리가 이 태풍의 눈입니다. 그런 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민대회에 임합니다. 특별히 자유통일 이 북한 해방에는 우리 1천만 실향민들이 선봉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실향민 하면 전부 우리 손산대 대표님도 고향 떠나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뭐 나도 실향민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는 1946년도에 발족된 서북청년단이, 오늘 그 이름이 서북청년단 이름이 실향민 중앙협의회입니다. 이제 실향민들이 해방 이후에 6.25 전까지 내려오신 분들, 6.25 과정에 1.4.5 때 내려오신 분들, 또 6.25 때 인민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이북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들, 그분들이 한 3만 명 되시는데 다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6.25 이후에 최근까지 북한을 탈출해가 오신 이에 탈북하신 이런 형제들, 우리 실향민이라 하면은 크게 네 부류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우리 1천만 실향민들이 이번 10월 3일 국민대회에 대거 참석하시고, 활동한산의 모든 사돈들도 다 이게 참석해서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께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제가 흥남무도에서 피난선을 타고 이제 거제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산서 이제 부산 거제도에서 살다가 휴전이 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그때 한 몇 년간 피난 생활을 이 노래한 노래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여기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더 이상 고향 못 가고 여기 머물러 있는데, 우리 1천만 실향민들이 이번 10월 3일 개천 개국의 새 역사를, 3.1운동의 그 역사를 재현시키는데 선봉에 서지자는 이런 마음의 결의를 담아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한번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많은 피난살이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서울 가던 12열차에 기대한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들불이 좀다. 서간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여 소리도 배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요리장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아싸! 고향에 다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작품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부딪히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자유통일 위하여!
북한 해방 만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 밑에서 노래를 듣는 거하고 올라와서 뒤에서 들어오니까 그 몸을 흔드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나네, 갑자기요. 저도 어머님의 언니가 되시는 이모가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마 지금쯤 돌아가셨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 아직도 실향민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수많은 실향민 2세 3세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우리가 3년하라 자유통일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집이 없고 전세 사시는 분은 계세요? 다 집이 있네. 아니, 여론조사를 믿지는 않았는데 요 빨개 새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놨냐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1등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딱 출범하니까 1등을 노무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2등, 3등이 문재인이에요. 이런 새끼들 이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전세를 지금 4박 1천에 살고 있는데 1,000만 원은 써야 되니까 4박을 꺼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어요. 집이 있는 분은 안 되고 전세 40을 있으면 전세금 갖고 저한테 오십시오.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김수열 회장님 집이 140평 되니까 40평 잘라주겠지 뭐. 세상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어린 아이들이 아직도 유교가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학생을 바꾸지 못한다면 선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요. 평생을 교육자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 놓으셔도 되는데 아직도 60대 젊은 청춘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깨어나시라,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깨어나시라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천주교 모임 대표 이계성 대표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 너무 좋네요. 저 존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하면 단두대로 가야죠. 단두대로. 이재명 하면 감옥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단두대로, 이재명 감옥으로. 빨리 이걸 윤 대통령이 시행해야 윤 대통령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가 초기에 70%, 100일 동안 지지율 70%를 넘었습니다. 그 넘은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넣고 국정원장 3명 감옥에 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켜본 국민들을 호도한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집어넣어. 그리고 70% 유지하고 그 다음에 40%를 유지했습니다. 420조를 풀어갖고 막 뿌렸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전교조고 10년 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김명수라는 놈이 바로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그 전교조 100여 명의 전임자가 있습니다. 전국 본부 그 16개 시도에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님들이 전부 지부장, 부지부장들이 학교로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되면 봉급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뒤집어가지고 합법노조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해임돼가지고 못 받은 봉급 130억을 전부 국가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유가 그 돈 가지고 76억 들여서 빌딩을 샀대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목숨 걸고 나와서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20조 1년에 이자만 20조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거 누가 갚아야 되느냐? 국민들이 갚아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쳐요.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주사파를 대청소해라 제가 수시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안에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이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전이죠. 내전을 갖다 정복하지 못하면, 평정하지 못하면 외적인 김정은이 이길 수 없습니다. 내적한테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다 모든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건 다 덮이고 한 가지까지 만들면 그거 가지고 좌익 언론들이 뒤집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잘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은 칼을 빼들고 먼저 그 주사파의 핵심인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고 처형시켜버리고 이재명 끌어내서 감옥으로 보내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전이 끝나요. 내전. 그러면 그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내전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전에 지금 아까 얘기한 민노총, 전교조 이런 인간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민노총이 지금 그동안 위기에 몰렸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파벌에다 불법 파벌에다 바로 손해를 입힌 건 바로 배상을 시켜라. 그게 겁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우조선소 8천억 손해가 났습니다. 50일 동안에. 그거 8천억 손해배상 다 불리면 이 민노총 문 닫아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뭘 만드냐? 뭘 만들어요? 파란 봉투법 만들어서 이런 거 다 면제해 준다. 노란 봉투법. 네, 파란 봉투법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사파 척결이 첫째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민주당의 두 가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혁명을 위해서 민노총, 전교조, 정의위원 사장인 주사파들을 위해서 법을 막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7가지, 8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올렸다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망치는 법입니다. 뭐냐? 지금 막 세금에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주겠다. 국민들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다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문재인 5년 동안에 얼마나 국민들한테 나눠줬습니까?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3분의 2를 바로 얻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통과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완전히 꼭두각시 만들어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쳐서 누구만한 험이 있더라도 그 흠 하나 가지고 재생산해서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문정권이 민주당이 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서로 분담해서 맡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윤석열 치는 일은 그 정청래라는 걸레가 있어요. 걸레, 민주당의 걸레. 그런 걸레가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 걸레가 바로 앞장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흠집 내는 데는 그 흠집 내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이용하느냐? 바로 대통령 영부인을 이용하겠다.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뭐 하느냐? 바로 민생 보살핀다. 그러면서 그 좌익들 주사파들을 동원해갖고 자기 방어하는 겁니다. 지금 10가지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끌려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걸 바로 법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좌익들의 힘을 빌려 법을 막겠다. 이건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을 하겠다는 내란. 이걸 막을 방법은 이제 이
내란이 먼저 일어난다면은 이건 우리 태기 집회가 일어나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지금 떠들어도 10월 3일 날 몇백만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저 문재인, 이재명 일당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밀립니다. 적어도 민노총, 전교조 모이면 20, 30만 모입니다. 우리가 100만 이상 모여야 바로 저들을 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금 두 가지 전략, 하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전략하고 또 하나는 내가 고발당해도 좋습니다. 입이 걸레죠. 입이 걸레인 그 최고위원 내세워가지고 지금 정청래 내세워가지고 윤 대통령 공격하는 거죠. 요새 서영규라고 제 제자입니다. 지금 최고위인데 며칠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도 수업을 많이 써봤습니다만 내가 대학 다닐 때 지가 있던 학교에서 그 이대를 많이 들어가고 이대 학생회장을 했어요. 잡혀 들어갔습니다. 대모다 잡혀 들어갔어요. 앞잡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모시고 있던 교장 선생님하고 이대 총장하고 찾아가서 서대문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절대 앞으로 시위를 안 했다. 보장을 받고 그 보장 한 얘기를 서대문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해서 석방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날 교장실에 서대문 경찰서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이 서우현 후배가 찾아왔는데 쪽지를 줬대요. 근데 쪽지를 받아서 경찰이 압수해서 보니까 계속 투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절대 석방을 못 시킨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얘는 투쟁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고요. 투쟁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사파의 밥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네. 공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주사파의 밥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난번에 강의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반찬은 뭐라고요? 까먹었다. 네? 네, 투쟁입니다. 투쟁. 권력 투쟁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바로 그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요새 딱 하다는 생각이 지금 그 제재가 거짓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 아시죠? 윤 정부에서는 바로 군인들 팬티값을 깎는 비정한 정부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따져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수품을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자기 편에 다 줬어요. 네가 이거 만들어, 네가 이거 만들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이것을 전부 경쟁 입찰로 붙였더니 가격이 3분의 1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복과 팬티값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3분을 줄였더니 이걸 모르는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팬티값 깎는 비정한 정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되겠습니까? 또 석천민이라고 대통령 공보비서인가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영국에 가서 그 소문 5년 동안 잠잠하던 이제 그 좌파 애들이 이제 아스팔트 점령하려고 나오고 그러네요. 쟤네 서서히 나오네 이제. 신부 복장하고 스님 복장하고 나오는데 저게 이제 전초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석탄은 해야지. 그래 강원도 태백에 살지. 대통령 그 대변인 출신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부터 캐톨릭 깃발을 들고 나왔네요. 문재인부터 이재명에서부터 캐톨릭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자, 아니 석탄을 다시 캐야지. 그래야 우리 강원도 태백 사북 정선이 살지. 이제 태양광 그거 다 걷어치우고 하여튼 그 얘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전국에서 동원이 됐던 겁니다. 동원. 대통령 퇴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획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많은 그 카톡도 받고 문자도 받는데 저한테 간곡한 문자들이 많이 와요. 자, 다시 본 뭐 이계성 10월 부장님, 3일까지 사람이 안 천주교 모일 거다. 신자협회 그러니까 회장님이십니다. 그 전광 목사님한테 부탁했고 단단히 지금 애국 보수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다 바로 세상이 바뀐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윤 대통령 잘해주겠지. 윤 대통령이 지금 뺑뺑 돌려 주사파들을 쌓이고 주사파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기 요새 경찰까지도 바로 좌편향 지금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풀어주기 위한 모든 지속 공무원 안전정한 조직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 경찰 조직을 장악을 장악하기 벌이고 위해서는 군도 장악이 된다 모릅니다. 0.5%만 선동해가지고 군을 조직 만들어야 동원해서 됩니다.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선봉에 있는 그 조직이 혁명을 꼭 해야 될 주사파 때가 애들. 옵니다. 그런데 전대원은 과연 50대고 대통령 말을 듣겠나? 이것도 40대는 걱정입니다. 전대협 그러니까 청년 그걸, 아이들이고 그 후쭉 바로 흔들기 나오는데 위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좀 전에 조직을 얘기한 다 대로 장악하고 팬티값을 있어요. 무조건 깎아가지고 목소리 크고 팬티도 패거리로 그냥 팬티해준다 뭉쳐 입고 이렇게 그러면은 거짓말해서 국민들 속이고 그 조직은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 조직을 끼기 여러분 힘들어요. 잘 그 아는 조직이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랬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지금 법무부하고 제가 생각하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움직여서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4.15 총선 부정선거 외치고 다녔습니까? 안 됐습니다. 대부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광화문광장은 이제 감사원이 손을 댔다고 여기가 합니다. 어디에 손 대한민국 댔느냐? 정치 1번지인데 여러분들은 선거 관리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좌파, 정확한 우리가 우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좌파 전쟁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김대중 때 우파는 완전히 좌위로 군수 장악되어 지원이 있다고 안 그래요. 돼요. 쟤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많은 빼내고 그 터져나오는 돈을 게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아놓았어요. 그 돈 가지고 그 돈 조금 끌고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은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대법원 감사가 어렵고 그럴 들어가고 거예요. 이미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서 임기를 지금 다 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서 윤 아스팔트에 대통령이 나온 바로 시민단체들, 법에 의한 칼을 시민들, 가지고 치면은 우리 원조 태극기 부대들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도와주고 그래야 수거침에 됩니다.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가 움직여야 되고 판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빨리 그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이 지금 그걸 빨리 쳐내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그 우파 쪽에서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뿐 없어요. 제대로 판결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명수도 김명수가 내년 8월까지 임기인데 그 전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쳐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씩 법의 잣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쳐내면은 이 법과 원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스팔트 이제 신부 복장, 수녀 복장을 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 복장하고 수녀 복장 일반인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로 깃발을 앞세우고 지금 민노총은 2022년 9월 24일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25분에 국회의장 그 행진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울산 대구 조선소 8천억 대상을 딱 그만 시켜도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10만 명,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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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100만
이 민노총이 100만이라 해도 8천억을 물리면 1인당 얼마씩 모르겠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런 법 가지고 해결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이 지금 법원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 법이 바로 경찰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법부를 경찰도 우리 법 연구회 법원도 김일성 감사원도 장학금을 받던 다 아이들이 찍어내야 다 됩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다급한데 대통령도 급한 마음이 많으시겠죠. 누군가 그러나 혁명을 해가지고 불러봐도 자기 편은 독재를 다시 없으니까 아마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외로우실 썩은 겁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우리가 다 참수해버리고 대표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을 새로운 뽑았으니까 질서를 지켜드려야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그러기 가다가는 위해서, 대한민국은 11월 3일에는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광화문에 없어지고 모여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지 다른 않으면 종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윤 대통령 지키지 되게 못할 됩니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긴 말씀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은 윤 하고 대통령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쪽으로 주사파를 가보겠습니다. 척결하라고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주사파를 척결하라 외칩시다. 윤 대통령 주사파를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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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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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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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기 유튜브 중에 저만큼 목소리가 센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셰카브라도 입고 계신데 나중에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 자, 지금 옆에 보시면 뭐 문재인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 찬중이 쪽이 좋아할 거라 보여요. 자. 지혜들을 좀 들으라고 이 부분처럼 크게 해야 됩니다. 자꾸 나오세요. 수녀들 수녀 복장을 하고 신부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옛날 그 촛불 폭동 일으킬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빨리 나와, 시간 없어요. 빨리 나와. 지금 전에 학교가 안 빠진 분인데 오늘따라 무슨 뭐 우리는 노태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석탄 산업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 강원도 탄전 석탄 산업을 죽여버렸잖아. 자, 뭘 하면 이제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자, 지금 전국에서 동원이 되어가지고 또 캐톨릭에서 해가지고 전국에서 동원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캐톨릭은 원래 그 우파 쪽인데 왜 저렇게 좌파가 되었는지 그걸 한번 누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천주교 수원교구라고 해놓았는데 천주교 예. 죽이죠!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저들의 전술 전략은 길거리 이제 촛불 폭동대처럼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언론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전선동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안 먹힐 거예요. 이번에는 먹히지 않지. 여기는 이제 일파만파. 천주교. 옛날에 그 이제 촛불 때 나온 애들이요. 찬물 약물로 뭐
우리 후손들이 저런 친구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거를 넘겨주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종교를 지금 여기가 전선이고, 여기가 최전선이고, 여기가 선봉입니다.